멈추기 직전인데 의사가 와서 총알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방탄조끼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뭐 세금으로 다 돌려달라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나쁜 놈 잡고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전세 사기라는 그런 명백한 범죄의 주민인 경우에 저희들이 한정을 해야만 공권력의 발동 그리고 사적인 권리관계의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되는데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만약 매수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공공이사들이여 저렴하게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나라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 지원 법안은 주거권 보장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본인이 피해를 입은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우선 매수권을 뒷받침할 정책 대출 상품과 금리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기당한 주택을 낙찰받지 않고 거주만 하고 싶을 경우 LH 등 공공이 집을 매입해 최장 20년간 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임대 비용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당장 사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되게끔 설계했습니다. 아울러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매를 진행해도 임차인이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 체납액을 피해 주택별로 나눠 조세당국이 각 주택의 체납액만 환수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해선 6가지 피해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 사기 정황이 확인되고 다수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 경매, 공매가 진행되는 한편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적인 권리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경매 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오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요.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해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게 네. 사실 전세 계약이라는 게 사실 개인 간의 거래다 보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정부가 나름대로 서둘러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발표한 대책은 정부가 최선의 대책을 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세는 그 사인 간의 계약이고 리스크가 높은 계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빚을 줄 때 차입자한테 그런 얘기 하죠. 어디에 쓸 건가, 언제 돌려줄 건가, 또 언제 얼만큼 돌려줄 거를 물어보잖아요. 네. 이 전세 계약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지불하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걸 전부 다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은 이렇게 그 융자도 해주면서 또 필요한 경우는 정부가 매입해서 거주하게도 해주고 또 저리 융자뿐이 아니라 상계비 지원까지 넣었다는 것은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거기 살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 저리 융자를 주되 이자 후불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전세금이 전 재산이거든요. 이걸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이자를 5년, 3년 후에 받는 식으로 하고 2, 3억, 3, 4억씩 빌려준 다음에 이걸 갚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이른바 선보상 후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시 한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뭐 세금으로 민간의 범죄 피해를 지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정부도 선례를 남길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정부의 입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만약에 해주게 되면
되면 정부가 전세를 지원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사고가 난 것뿐이 아니라 이 규모가 있는 사고뿐이 아니라 개인 간의 그 전월세도 사고 나는 경우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 3주택자가 부도가 난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세 사고가 난 거는 정말 그들에게는 안 됐지만 그거를 전액 보상으로 이렇게 그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건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아마 원치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가름하는 것만큼 행정 지원이나 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돈으로 이 매입해서 채권을 매입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최근에 또 이제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해서 이 전세 보증 가입 기준을 좀 강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뭐 결국에는 오피스텔 빌라 전세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래서 네. 또 이 부분에 역전세 촉매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고가 나게 된 원인 자체가 일단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따로 올라가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J 보증보험이나 또 금융공사가 공시가격의 150%까지 보증을 해줬어요. 네. 이거를 정부가 지난번에 그 대책 발표하면서 140% 낮췄다가 다시 125% 가까이 낮췄죠. 예.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가로 거래된 경우는 시가의 100%를 해줬고요. 감정 가격에도 거의 90% 이상 해줬거든요. 애당초 저금리가 시작되면서 전세금 대출도 많이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보증 여력을 늘려줬다는 것은 사고를 예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사후 약방문 같지만은 지금이라도 낮추는 건 맞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공시 가격이 도심지 같은 경우는요 거의 시가에 육박하고요. 중소도시는 이제 그보다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는 전부 도심지에서 낮잖아요. 예. 그래서 적어도 120% 이하로 낮춰야 되고요. 거래된 가격에 100% 보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본 없이 갭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80%로 낮춰야 되고요. 감정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대출을 줄 때는 우리가 LTV 적용할 때 70% 이하로 하잖아요. 그럼 예. 적어도 80%는 낮춰야 되는데 아직도 높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대환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 나머지 차익을 돌려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전세금 보존 대출을 좀 시행하면 어떤가. 이거는 낮추고 새로 들어오는 건 낮추고 나갈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물건을 담보로 그 차액만큼 10% 20% 융자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런 대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부에서는 뭐 아파트도 불안하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동탄에서 또 전세 사기 사례도 있었고요. 이번 전세 사기 사태가 아파트 전세 시장까지 영향을 줄 거다 하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가능성이 보십니까? 있습니다. 입지 조건이 안 좋거나 또는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던 지역 또 지금 이제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수익률 때문에도 전세 월세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지역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이게 갈 수 있는데요. 금년 연말까지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전세 사기 사건이 더 몇 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시장 관련 질문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부동산원 자료가 나왔는데 강남 상구 아파트 값이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뭐 반등이라기보다 이제 하락세가 좀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강남 상구 집값은 우리 집값이 좀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전반적인 좀 하락세가 좀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베이비 스텝을 한두 번 더 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우리도 한 번 정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3구나 용산구는 아직도 규제 지역입니다. 이 규제 지역은 LTV나 DTI 또는 DSR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유동성 자금이 많아서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닌가. 그 이외에 이제 청약 시장이 과열됐거나 또는 뭐 몇십 대 일 됐던 것들은 지난 1.3 조치 이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아파트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 가격보다 낮았기 때문에 수십 대 일 갔던 거고요. 또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났던 것은 2월, 3월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 늘어났던 것은 아무래도 금매 물건 위주로 거래됐는데 지금 고금리가 지속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가 안 올라갈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저점이거든요. 금리가 내릴 일만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많은 걸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 고금리가 지속되면은 결국에 이 고금리를 경험하지 않은 주택 수요자, 이 그 주택 구매력 평균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5세에서 45세가 집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고금리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6%, 7%, 8% 되면 집을 못 사요. 이 고금리가 연말까지 간다면 연말까지는 이렇게 가격 하락세가 폭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이렇게 반등의 그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